볼넷 주는 게 싫어 140km도 안 되는 공을 던진다. 구위가 약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닌데 자꾸 도망다니는 피칭을 한다. 2021년 단일 시즌 탈삼진 신기록을 세운 아리엘 미란다. 특히 후반기에 엄청난 페이스를 보여주면서 리그를 압도했고 평균 자책점과 탈삼진에서 1위를 기록하며 리그 MVP, 골든글러브, 최동원상까지 수상했죠. 그리고 총액 190만 달러 계약, 옵션이 없는 풀 개런티 보장. 하지만 이랬던 그가 코로나 확진에 스프링 캠프 지각 합류에 어깨 통증으로 시즌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두산은 2022년 개막 로테이션으로 스톱, 최원준, 이영하, 곽빈 다음으로 이 선수를 낙점했는데 바로 오늘의 주인공 박신지였죠. 상무에서 전역한 후 2022년 4월 7일 잠실에서 열린 삼성과의 경기에서 그는 데뷔 첫 선발 등판이라는 값진 기회를 얻었지만 단 2이닝 만에 4실점 63개의 공을 던지면서 3피안타 4볼넷 1탈삼진, 피안타보다 더 많은 볼넷을 허용하며 스스로 무너진 경기. 얼마 지나지 않아 2군으로 내려갔고 그러다 5월 12일에는 부상으로 빠진 곽빈을 대신해 선발로 나와 5.1이닝 5피안타 3볼넷 1실점으로 대체 선발 역할을 훌륭히 해내며 데뷔 첫 선발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시즌 내내 불펜과 선발을 오가며 많은 기회를 받았지만 1승 6패, 평균 자책점 6.71. 냉정하게 말해 1군 수준의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볼 카운트가 불리해지며 전력 투구를 하지 못하고 유리한 카운트에서만 자신있게 던지는 반쪽짜리라는 평가. 마운드에서 타자랑 싸우는 게 아니라 볼넷과 싸우는 모습을 본 김태형 감독은 실망감을 숨기지 않았죠. 좋은 공을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던지지 못하는 투수라는 프레임이 그를 덮쳤습니다. 군복무도 마쳤고 1999년생으로 만으로 23살이었던 유망주는 그렇게 또 한 번의 시련을 보내고 있었는데 사실 고등학교 때만 해도 많은 기대를 받았던 유망주 출신. 또래 중에 가장 먼저 고등학교 2학년 때 150km의 빠른 공을 던지면서 주목을 받았지만 신장에 비해 너무 마른 체격과 불안한 제구력이 단점이었는데 오죽하면 집에서 실컷 먹고 살찌워가지고 오라고 훈련을 쉬게 해줬을 정도였죠. 당시 별명은 공이 빠르다고 해서 경기고 로켓. 많은 팀들이 몰려있는 서울과 수도권에는 좋은 유망주들이 많은 편인데 특히 그 중에서 150km를 넘기는 빠른 볼을 던지는 에이스급 투수는 당연히 1차지명 후보가 될 수밖에 없죠. 당시에는 휘문고의 봉황득이 우승을 이끌었던 안우진, 황금사자기, 청룡기 우승의 주역 덕수고의 양창섭에 이어 경기고의 박신지도 1차지명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55km를 넘기는 게 꿈이라고 말할 정도로 빠른 공에 진심이었던 박신지. 3학년으로 올라갈 때만 해도 1차지명 후보에 이름을 올렸지만 신인 드래프트를 앞두고 곽빈이 급부상하면서 넥센 지명이 유력했던 안우진을 제외하면 두산과 LG가 누굴 뽑을지 예측이 쉽지 않았던 상황. 사실 세 번째 순서였던 LG가 양창섭, 성동현, 박신지 중에 한 명을 고를 거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김영준을 선택하면서 박신지는 2차 드래프트로 내려왔고 1라운드 가장 마지막 순번으로 두산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보직을 소화하면서 2학년 때보다 많은 이닝을 던졌지만 솔직히 압도적인 것도 아니었고 본인이 말했다시피 기복이 너무 심해서 평가가 조금씩 뒤로 밀리고 있었죠. 게다가 팀이 황금사자기와 청룡기 대회에 나가지 못하면서 스카우트에게 어필할 기회조차 부족했습니다. 역동적이긴 한데 투박한 투구폼으로 타자들이 타이밍을 잡기 어려워했지만 제구 불안이 항상 따라다녔죠. 1억 4천만 원의 계약금을 받은 그는 그렇게 프로 생활을 시작했는데 곽빈과 함께 1군 스프링 캠프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끝까지 함께했고 생각보다 훨씬 빠른 시기였던 4월 18일 1군 콜업 그리고 4월 22일 첫 등판. 하지만 이 경기 이후 부상을 당하면서 4개월이 흐른 뒤에야 다시 1군으로 올라온 그는 후반기 16경기에 나와 1승 2패 평균 자책점 3.32.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루키가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진 상황에만 나왔다고 해도 불펜으로 나와 착실하게 경험을 쌓은 건 긍정적인 부분이었죠. 동기였던 곽빈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고 시범 경기에도 나오지 못했던 그가 후반기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국 시리즈 엔트리까지 이름을 올렸죠. 그렇게 무럭무럭 성장할 줄 알았습니다. 1년 만에 등번호를 니퍼트의 기운이 있던 40번으로 바꿨고 2019년 많은 기대를 받았는데 한 달 만에 재구 불안으로 2군으로 내려간 그는 1년 동안 2경기에 나와 아웃카운트를 단 하나도 잡아내지 못했고 2020년 역시 2경기 3이닝 투구에 그쳤죠. 갑작스러운 추락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던 박신지. 아주 잠깐 타올랐던 불꽃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구위 문제가 아니라 마운드 위에서 타자와 싸우려는 마음이 부족했죠. 결국 상무에 입대한 후 2년 동안 100이닝 가까이 던지면서 경험을 쌓고 다시 두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코칭 스태프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더불어 80kg까지 증량에 성공. 드디어 잠재력이 터지는 건가라고 생각했지만 앞서 보셨듯 프로 첫 선발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2이닝 4볼넷으로 허무하게 날려버렸습니다. 박신지가 계속 헤매는 사이 드래프트 동기였던 곽빈은 선발로 자리를 잡았고 2차 2라운드였던 정철원은 2022년 신인왕 수상. 기대감은 점점 사라지고 존재감마저 흐릿해지던 시기, 그는 지옥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데뷔 시즌이 고점이었고 계속 내리막길로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없었죠. 2023년 역시 달라진 건 없었고 여전히 타자와의 승부를 피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승엽 감독은 이런 말을 했죠. 김태형과 이승엽 감독 모두 같은 얘기를 할 정도로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인드 문제가 발목을 잡아 안타까운 시간만 보내고 있었던 박신지. 2025년 그의 연봉은 3,200만원, 신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깎였습니다. 구단이 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금액이었죠. 막다른 길에 다다른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끝까지 고집했던 투구폼까지 고치면서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24일 두산과 SSG의 경기에서 선발로 나온 최원준이 3회 초 손가락 부상을 당하면서 강판되자 박신지가 급하게 몸을 풀었고 3이닝 동안 37개의 공을 던지면서 1피안타 무실점. 갑자기 비가 내리면서 경기는 강호 콜드게임 선언. 2022년 5월 12일 키움전 이후 1139일 만에 승리투수. 더그아웃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토록 바라던 1승이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순간, 프로에 데뷔한 이후 1군에서 가장 많은 경기와 이닝을 소화하고 있는 박신지의 2025년 9월 7일까지의 성적 한번 보시죠. 투구폼을 완전히 바꾼 후 자신감을 찾으면서 지난해 141km에 머물렀던 평균 구속이 올 시즌 147km를 찍으며 6km 가까이 올라왔고 슬라이더 역시 6km 빨라졌죠. 진짜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혼신의 힘을 다해 공을 던지고 있는 그는 이제 더 이상 마운드 위에서 길을 헤매는 만년 유망주가 아닙니다. 같은 해에 두산에 입단한 드래프트 동기들, 저 이름들 사이에서 드디어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죠. 기대라는 이름의 굴레 속에서 끝없이 추락했던 그가 마침내 긴 침묵을 깬 올 시즌. 혹자는 이 정도의 성적이 뭐가 대단하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8월 들어 페이스가 떨어지고 있는 것도 맞고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기들도 물론 있었죠. 하지만 그가 프로 입단 후에 걸어왔던 길을 생각하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만으로도 올 시즌 가장 놀라운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방출을 걱정해야 했던 투수가 불펜에서 자기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 그 어떤 이야기만큼이나 드라마틱한 반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박신지. 길고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찾아낸 박신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